위생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관련 사항으로는 보육사업 안내, 건강안전관리 길라잡이,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생 체크리스트 원료 사용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14번 문항은 납품받는 식재료는 검수일지의 항목을 확인하고 기록 및 보관하는지 여부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첫 번째, 납품받는 식재료의 검수일지 항목을 확인 및 기록하여 3개월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 검수일지 항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한 후 3개월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합니다. 검수일지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한 별표 3서식을 사용하며 검수일지 작성 대상은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입니다. 검수일지 작성법은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검수일지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항목으로는 검수일자, 식재료명, 단위, 수량,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 납품업체명을 기록하고 식재료의 검수사항인 배송 온도와 포장 상태, 품질 상태를 확인하여 체크한 뒤 검수 후 교환, 반품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에 기록합니다. 함께 작성해 볼까요? 다음, 집단 15번과 소규모 6번 문항은 무허가 원료 및 식품의 사용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무허가 원료 및 식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허가 식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의 제조업, 가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원료 및 식품으로 식품 제조업으로 허가받기 전에 시설에서 만든 식품인 고춧가루, 참기름, 떡 등의 식품을 구매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식품인 장류, 김치 등을 구매한 경우와 한글 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 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 없는 수입 원료 및 식품 등이 무허가 식품에 해당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 등록 및 신고가 된 곳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방앗간에서 구매한 떡을 원아들에게 제공한 경우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제공한 간식을 사용할 경우 당일에 소진해야 합니다. 원료 및 식품 사용의 바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사용하는 양념류를 비롯한 모든 식재료는 식품 표시 사항이 부착된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단 16번과 소규모 7번 문항은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및 보관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첫 번째,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재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 사용한 기름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한 기름을 폐기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폐기용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예시로는 식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물러져 뭉그러져 있는 식품, 감자, 고구마 등의 싹이 나 있는 경우, 냉장, 냉동고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육안으로 변색이 관찰되고 이취가 발생한 식품,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어 있는 통조림은 부패 변질된 식품에 해당합니다. 다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점검 기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사용한 기름을 폐기의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사진과 같이 폐기용 라벨을 부착하여 보관해야 하고 채소, 과일 등의 식재료는 변색되거나 무르지 않게 전처리 후 밀봉하여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처리한 식재료는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 17번, 소규모 8번 문항은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사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크게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과 표시가 없는 자체 제조 식품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먼저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은 제품명, 유통기한과 같은 법적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을 소분할 경우 소분된 식재료마다 제품명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라벨지에 기록하여 부착하고 원래의 식품 표시 사항을 보관하여 그 내용의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표시가 없는 자체 제조 식품의 경우 식품 라벨지에 제품명, 제조일, 보관기간 등을 작성하여 부착 관리해야 하고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재료에 대한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밖에 어린이 급식소에서 마늘과 같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다지는 등의 작업을 통해 원재료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한 경우 가공한 식재료의 식품 라벨지를 바르게 기록하여 부착 보관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과 표시가 없는 자체 제조 식재료 구분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표시 대상 예외 식품은 마늘과 같은 1차 농산물로 비닐랩 등으로 투명하게 포장하여 수입되는 자연 상태의 농, 축, 수산물의 경우에는 표시 대상 예외 식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은 마트와 같은 시중에서 구입한 다진 마늘과 같은 식품은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표시가 없는 직접 제조 식품으로 마늘을 구입하여 다진 마늘을 제조한 경우에는 식품 라벨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마늘의 구매 영수증을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원료 및 식품의 올바른 사용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식품 표시 사항이 부착된 식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소분할 경우 식품 라벨지 내 해당 사항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관리해 주세요. 이 경우 원래의 식품 표시 사항을 해당 식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구입한 식품을 어린이 급식소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오른쪽 사진과 같이 식품 라벨지에 식품명과 제조일, 폐기 예정일 등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원료 사용 항목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재료 검수 시 적외선 온도계가 없는 경우 배송 온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배송 온도는 운반 차량 적재고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기재하거나 제품 온도를 측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운반 차량 온도를 나타내는 타코메타 기록지로 유통 온도를 확인할 경우 타코메타 기록지 부착 등으로 배송 온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재료 검수 일지 작성 시 조치사항은 어떤 경우 작성하나요? 식재료 검수 시 식재료의 포장이 뜯어져 있거나 품질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반품 또는 폐기 등을 시행한 경우 조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근 경우 유통기한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어린이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급식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에 대하여 사용기간 또는 유통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리된 식품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급식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조리 당일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을 교사용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무표시 제품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어린이 급식소에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 위생,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사용 식품도 표시사항이 있는 식품으로 구입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생 체크리스트 완전 정복, 원료 사용일에서는 집단 14번부터 17번 문항, 소규모 6번부터 8번 문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8월 셋째 주에 업로드되는 위생 체크리스트 원료 사용 2에서는 집단 18번부터 22번 문항, 소규모 9번부터 12번 문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